요거 209번. 자, 205쪽에 209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생긴 그림이 있는데 요 기둥의 부피가, 원기둥의 부피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원기둥의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해라. 자, 그러면은 당연히 요렇게 좀 긋고, 요렇게 긋고, 여기서 이렇게 수직으로 쭉 내려오면은, 여기가 이제 밑면의 딱 중심이겠죠? 그러면 여기서 요렇게 그어가지고 요게 이제 밑면의 반지름, 요거를 뭐 x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9의 반지름이니까 2가 되겠지, 그치? 그러면 여기가 재우야 뭐라고 표현되겠니? 높이니까 요 직각삼각형 보면 루트 4-x제곱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러면은 요것만 있으면 우리는 이 원기둥의 부피를 식으로 표현할 수 있잖아. 그치? 이 원기둥의 부피를 fx라고 하면 원래 모든 기둥의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죠. 그죠? 그럼 지금 밑넓이가 얼마니 병준아? 밑넓이 파이 x제곱, 그치? 거기에다가 뭘 곱해주면 돼? 높이. 여기다가 2배 한 거지, 그치? 그러면은 곱하기 2 앞에다 뺍시다. 2 앞에다 여기다 붙이고 2 하고 여기 루트 4-x제곱 요렇게죠. 그치? 자, 그럼 요게 이제 부피를 나타내는 식인데 이 부피가 최대가 되는 순간이 궁금하니까 미분해야겠죠? 미분해주면은 2파이는 상수니까 붙여놓고 앞에 거 미분하면 2x 하고 뒤에 거 그대로, 그 다음에 앞에 거 그대로 놓고 플러스 2x제곱 한 다음에 그쵸? 2x x제곱 한 다음에 자, 요거 재우야 요거 미분한 건 뭐야? 2 루트 4-x제곱분의 마이너스 2x 이렇게 되죠, 그쵸? 그러면은 이 2는 지워버리면 되고요. 그리고 요 괄호 안에 있는 부분을 통분시키면은 루트 4-x제곱분의 앞에는 4-x제곱이 한 번 더 곱해질 테니까 분배되면서 8x 마이너스 2x 세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뒤에는 마이너스 x 세제곱인가요?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3x 세제곱이네, 분자가. 그죠? 그럼 여기를 마이너스 3x 세제곱으로 쓸게요. 이렇게. 그러면 요 부분에서 x로 한번 묶어주면 2파이 하고 루트 4-x 제곱 있고 x로 마이너스 x로 묶을까요? 마이너스 x로 묶으면 3x 제곱 마이너스 8 이렇게 되잖아, 그치? 그럼 요거 이제 합차 공식 되겠죠? 합차 공식 돼가지고 루트 3 그러니까 마이너스 x 하고 루트 3x 플러스 2루트 2하고 그 다음에 루트 3x 마이너스 2루트 2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치? 어차피 분모는 0보다 큰 게 보장되잖아, 그치? 분모가 지금 여기를 말하는 거니까요. 0보다 큰 게 보장되는 거고, 분자만 딱 봤을 때 요거 3차 함수인데 맨 앞에 마이너스니까 3차 함수인데 요렇게 되는 3차 함수죠. 그리고 가운데가 0인 거고, 뭐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 루트 2고 그 다음에 여기가 플러스 루트 3분의 2 루트 2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그러면 결국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양수구간이니까 양수구간 중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요 놈이 유일한 극값인 거예요. 그죠? 주어진 구간 중에서는 주어진 구간이란 양수 구간이죠. 그죠? 그러면은 요 놈이 유일한 극값이니까 요 지점에서 최대값을 갖는다라고 확신해도 되겠지. 그쵸? 그러니까 최대가 되도록 하는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요 값이 요게 답이죠. 그게 답이죠. 그죠? 뭐 다시 대입해서 계산할 필요 없는 거야. 최대 값을 구하라는
구하라고 한 게 아니라 최대가 될 때의 반지름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유리화만 시켜주면은 3분의 2 루트 6 그쵸? 이렇게 답을 쓰면 되겠네요. 오케이. 또 숙제한 것 중에서 질문 있나요? 예. 208번. 자, 208번은 자, 요 놈은요. 어서와. 자, 요 놈은요. 여기 이제 8이니까 요 9의 아니 반원의 반지름이 4잖아. 그지? 그러면 4를 여기다 이렇게 그어가지고 여기도 4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렇게 수직으로 올라가면 여기를 이제 x라고 잡을게요. 여기를 x라고.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루트 16-x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죠? 그러면은 이 사다리꼴의 넓이를 이제 우리가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네. 그쵸? 자, 등변 사다리꼴 ABCD의 넓이 얘를 fx라고 하면 윗변이 2x, 아랫변이 8, 그리고 곱하기 높이가 16 마이너스 루트 16 마이너스 x제곱, 그리고 2분의 1이죠. 그죠? 사다리꼴의 넓이. 2분의 1이 이제 여기 앞에 요 괄호랑 약분시키면 되는 거니까 x 플러스 4에다가 루트 16 마이너스 x제곱, 요 놈이 fx입니다. 그쵸? 요 미분해서 풀면 되겠네. 그치? 자, 우리 재영이가 미분 한번 해봅시다. 이 미분하면 어떻게 돼? 분모부터 루트 2루트 너 이거 루트 fx 미분하는 거 안 해올 거? 이 미분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2루트 fx분의 f 프라임 x. 그럼 얘가 프라임이 돼가지고 올라가야지. 얘가 프라임이 돼가지고. 그래. 그러면은 이 지워주고요. 그 다음에 통분할게요. 루트 16 마이너스 x제곱으로 통분하면은 앞에 거는 16 마이너스 x제곱이 될 거고 뒤에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4x인가? 그죠? 그러면은 루트 16 마이너스 x제곱분의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6. 그럼 요거 마이너스 2로 묶을게요. 마이너스 2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2x 아니 플러스 2x 마이너스 8인가? 그죠? 그럼 얼마야? 2, 4에 마이너스 플러스죠. 그러면은 이게 지금 분모는 양수인 거 보장되는 상황이니까 위로 블록한 이차함수인데 마이너스 4하고 플러스 2니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여기 2에서 극대값을 갖겠죠. 그리고 그게 양수 구간의 유일한 극값이죠. 그럼 결국 2에서 최대값을 갖는다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x가 2일 때니까 x가 2라는 것을 fx식에다가 넣으면 되겠네요. 여기다가 f2 집어넣으시면 6하고 요거는 루트 12, 2루트 3인가? 그죠? 그러면 12루트 3, 그치? 요게 답이죠? 이렇게. 그죠? 두 문제 뭐 비슷합니다. x에 대한 식으로 표현을 하면 그러면 볼 수 있죠. 자, 또 숙제한 것 중에서 질문하고 싶은 거 있나요? 208쪽에 211번. 오케이. 자, 211번 문제는 요 방정식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k 값의 범위에 따라 구하시오.
이게 이제 생각 잘해야 되는 문제지. 이제 나 졸려. 졸려요. 힘을 내보자. 자, 211번. 일단 K 값의 범위에 따라 구하시오 라고 했으니까 이거를 이렇게 나눌게요. K만 이쪽에다 두고요. 나머지를 다 좌변으로 넘겨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얘를 fx라고 하겠습니다. 뭘지 알겠죠? fx 그래프 그려놓은 다음에 이제 k는 이제 상수함수로 그어놓고 이제 왔다 갔다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는 거야, 그치? 그럼 이제 요놈의 그래프를 잘 그려야 되는데 요놈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정의역부터 체크할까요? 예진아, 정의역은 x가 마이너스 1 어 제야 아니라 마이너스 1과 같은 실수. 큰이야, 크거나 같은이야? 그거는 같은. 이것도 체크 잘해야 돼요, 그쵸? 0이어도 되는 거니까 루트 안에 부분이 0이어도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고요. 그 다음에 절편 체크할까요? 절편 x에 0 넣으면 어떻게 되니? 0, 마이너스 1 지나가죠, 그죠? 0,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y 값이 0 되는 순간은 얼마일까요? 이게 는 0이다. 그러면은 넘겨서 제곱하면은 x제곱이 x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그죠? 이거 뭐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0인데 이거 뭐 나오겠는데 의미 없는 값일 것 같아요. 뭐 특별히 우리가 그래프 그릴 때 이게 찾아놓자. 그 내용식 하자. 2a분의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는 거니까 2분의 1 풀마 루트 5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중에서 음수인 거는 마이너스인 거는 얘가 2점 몇이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점 몇 1 마이너스 a분의 마이너스 b 마르트 b제곱 마이너스 4ac 2점 몇 마이너스 1점 몇 마이너스 0점 몇 넘겨서 마이너스 b 마르트 b제곱 4ac 둘 다 존재하나? 둘 다 마이너스 1보다 클까요? 절편이 하나만 나오는 걸로 봤는데 나는 x제곱 2a분의 마이너스 b 2 b제곱 마이너스 4ac 2점 몇이니까 1 마이너스 1점 마이너스 1점 마이너스 0점 몇? 일단 구해놓고 여기다가 x 절편이 요렇게 두 개가 나온다. 그죠? 계산 틀린 데 없죠? 변 제곱했고 마이너스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얘가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5에다가 플러스 1 들어가면은 2분의 3 마이너스 루트 5 향수 나오는데 자 일단 구해놓고 자 그러면은
정의역 절편 그 다음에 이제 증간표 작성할게요. 근데 요거 할게요. 요거를 미분하면 재우가 한번 해보자. 미분하면 어떻게 돼? 1 마이너스 2 루트 x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2 루트 x 플러스 1분의 2 루트 x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네.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요 놈이 0 되는 순간을 찾아야 되잖아. 그죠? 요 놈이 0 되는 순간이면 얼마일까? 그러면 2 루트 x 플러스 1이 1 되는 순간이고, 그죠? 그러면 2로 나누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양변 제곱하면 x 플러스, 그러니까 요게 그럼 4분의 1이 되면 되는 거니까 x가 얼마일까? 마이너스 4분의 3, 그죠? x가 마이너스 4분의 3. 그리고 요걸 기준으로 부호가 어떻게 바뀔까 생각해보면, 요걸 기준으로 얘가 기본적으로 루트의 그래프잖아, 그치? 증가하는 그래프죠? 그죠? 기본적인 루트 부호 플러스니까 증가하는 루트의 그래프니까 마이너스 4분의 3을 기점으로 부호가 어떻게 변할까? 증가하는 중이니까. 기본적으로 루트 x의 그래프가 이게 기본 꼴이잖아요. 그죠? 여기서 뭐 앞에 2가 붙고 뭐 평행 이동 됐으니까 뭐 이렇게 가겠지, 그지? 어쨌거나 0이 되는 순간을 기준으로 부호 변화가 어떻게 생겨?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갈 수밖에. 증가하는 그래프니까, 그치? 그러므로 얘를 기준으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간다라는 걸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 놈의 그래프를 이제 그려보면 요 놈이 지금 x값이 마이너스 1인 순간부터 정의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1, 얼마야? 여기 0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여기를 지나가고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x값이 마이너스 4분의 3 될 때, x값이 마이너스 4분의 3 될 때 띠리리리리리 해가지고 여기 마이너스 4분의 3 되는 순간까지는 감소하다가 여기서 다시 증가하는 거지, 그치?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y절편 0, 마이너스 1이 y절편이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요런 느낌의 그래프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죠? 요거하고 아까 구해놨던 x절편이 안 맞아가지고 고민했던 건데, x절편이 이렇게 나온 이유는 뭘까요? 요렇게 그래프 이렇게 생겼어. 거기다가 이제 우리는 얘랑 얘의 교점을 찾는 중이었잖아, 그치? 그럼 이제 얘가 이제 상수함수로 들어갈 테니까 요렇게 지나가겠죠?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이제 y는 k라는 상수함수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죠? 그럼 이제 정확하게 풀기 위해서 요 점의 좌표도 찾아놔야 됩니다. 요거 예진아, 여기의 좌표가 얼마일까? 여기 마이너스 4분의 3을 얼마야? 마이너스 4분의 5죠? 자, 이렇게 해야 그러면 이제 k 값이 지금처럼이라고 하는 건, 자, 이렇게 한 번만 만나는 순간 있죠. 교점이 계속 하나지. 쭉 하나야. 어디까지 하나냐면은 여기까지 하나죠. 그죠? 요 바로 직전까지. 그지? 요 지점이 지금 k가 마이너스 1인 지점이잖아요. k가 마이너스 1보다 크면 교점이 하나죠. 그죠? 그래서 k가 마이너스 1보다 클 때, 요때는 교점이 한 개죠. 한 개. 그죠? 그러다가 자, k 값이 정확하게 딱 마이너스 1이 됐어. 재영아, k 값이 딱 마이너스 1이 됐어. 요때는 얼마? 교점이 몇 개?
2개지, 그치? 근데 딱 마이너스 1이 됐을 때만 하지 말고 마이너스 1이 되는 순간부터 요 밑으로 내려가도 2개죠. 2개 어디까지 2개냐면 여기 오기 전까지. 그치? 요 빨간 점에 오기 전까지. 빨간 점의 y좌표가 얼마야? 요거보다는 크고, 그죠? 그리고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요 범위에 있을 때 교점이 몇 개라고? 그치? 요 상태가 되는 거니까 교점이 2개. 그치? 여기 교점이 2개고. 그 다음에 k 값이 정확하게 마이너스 4분의 5일 때, 요때 제호야 교점이 몇 개가 되죠? 순간적으로? 1개가 되죠, 그죠? 이렇게 내려가서 교점이 1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보다 이제 더 내려가서 k가 마이너스 4분의 5보다 작아. 그럴 때는 이제 어떻게 돼? 교점이 아예 없어지죠, 그죠? 0개가 되겠습니다. 0개. 요렇게 이렇게 풀면 되겠고, 아까 그래프에서 약간 이상했던 점은 네, 좀 더 생각해보고 얘기해줄게요. 또 숙제한 거 중에서 질문 있나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로 가서 209쪽부터 나가볼게요. 자, 209쪽부터 여기도 이제 이어지는 내용이야. 방정식이 실근을 가질 조건인데 저 방정식이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갖도록 하는 k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라고 했으니까, 자, 우리가 요거는 보통은 이제 k를 2항 시켜 놓는데 지금 요거는 2항을 시킬 수가 없잖아요, 곱해져 있으니까. 그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요거는 k를 나눌게요. 양변을 k로 나눠가지고 x제곱 2의 마이너스 x제곱 요거의 그래프하고 k분의 1 요렇게 둘로 구분해가지고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요 놈을 fx라고 하고 얘 그래프를 그리면 되겠지. 이렇게 이렇게. 자, 예진아 미분 가자. 아, 요거부터 찾아놓을까? 일단 정의역은 특별히 지금 못 넣을 숫자가 있나요? 없죠. 실수 전체고. 절편은요? 0 집어넣으면 0 나오죠, 그죠? 0 집어넣어서 0 나오는 거 말고 또 눈에 띄는 절편이 있나? 없는 것 같죠, 그죠? 자, 그럼 이제 미분합시다. f'x는 마이너스 했고 이렇게 되겠지, 그치? 자, 그러면은 요거는 2의 마이너스 x제곱으로 묶어가지고 2x 마이너스 x제곱이네요, 그쵸? 그러면은 2의 마이너스 x제곱 놓고 x 하면 2 마이너스 x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럼 요거 어디로 볼록이야? 요 부분이 어차피 부호를 결정하는 거니까 위로 볼록한 2차 함수 꼴이고요.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가겠죠. 그죠?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는데, 근데 이제 요런 문제에서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그냥 요렇게만 놓고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그럼 fx 그래프가 요렇게 될 것 같잖아, 그지? 그죠? 하지만 요렇게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지금 fx의 그래프가 2의 x제곱분의 x제곱 이렇게 생겼죠, 그죠? 요렇게 생긴 녀석을 만났을 때는 리미트, 그러니까 극한을 확인해 봐야 돼. x가 무한대로 갈 때 2의 x제곱분의 x제곱 이거 어디로 갈 것 같아요? 0으로 갑니다, 그쵸? 왜? 지수함수가 다항함수보다 훨씬 빨리 커진다 그랬잖아,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0으로 수렴할 거기 때문에 얘는 점근선을 갖는 함수예요, 그치? 그러니까 x값이 커진다고 해서 얘가 이렇게 아래로 뚝 떨어지지 않아. 그러니까 이렇게 x축에 접근한단 말이죠, 그쵸? 그럼 반대쪽도 그러나?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그때 이것도 뭐 점근선을 갖나요? 그건 아니죠, 그쵸? 요거는 헷갈리면은 요거 플러스로 바꿔주고 대신 여기 마이너스 붙이고 여기 마이너스 붙이면 되잖아, 그치?
근데 마이너스 붙여도 어차피 x제곱은 아무 변화가 없는 거고 얘는 마이너스가 붙으면 오히려 얘가 올라가서 어떻게 돼? 이렇게 곱해지게 되잖아. 그죠? 이게 완전 무한대로 발산하죠. 그렇죠? 그래서 음의 무한대로 갈 때는 무한대로 발산하니까 이쪽 부분은 우리가 예상이 맞는데 이쪽 있잖아. 여기가 이렇게 내려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요렇게 수렴하는 거죠. 그치? x축에 요렇게 점근선으로. 그치? 그래서 요 놈의 그래프를 이제 그려보면 0,0 여기를 지나고요. 0에서 극소를 가져요. 0에서 극소를 가지니까 요렇게 내려왔다가 요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왔다가 내려오면서 이렇게 접근하는 요런 모양의 그래프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0,0이고요. 여기가 극대를 갖는 지점인데 여기가 이 지점이 되겠고 여기 함수값이 얼마냐면 2, 자, 요 놈을 그린 거니까 2제곱분의 4가 되겠죠. 요렇게. 그치? 자, 요런 그래프예요. 근데 요 놈의 그래프가 이제 어땠으면 좋겠냐면은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가졌으면 좋겠어. 그럼 재호야, 우리 아까 요거랑 요거를 보자 그랬잖아. 그치? 그럼 이번에는 요렇게 생긴 상수함수를 하나 그려야 되는 거잖아. y는 k분의 1이라는 상수함수. 그러면은 이 녀석이 요런 식으로 지나가 줘야지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갖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 지금 y는 k분의 1이 지나간다라고 생각하면 이 k분의 1이 요 극대값보다 어땠어야 돼요? 커야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k분의 1이 요 극대값 2제곱분의 4보다 크다거든요. 같아도 안 되지, 그지? 같아도 교점이 두 개 생기니까 커야 돼. 자, 근데 여기서 그러면 k분의 1이 2제곱분의 4보다 크니까 k의 범위는 어떻게 돼요? 뭐라고? 4분의 2제곱보다 크다? 그죠? 부등호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부등호 바뀌어야 되고 부등호만 바꾼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생각해봐. 자, 만약에 그냥 이렇게만 답을 써버리면은 무슨 문제가 생겨요? 아, 이거 뒤집어야 되는데, 그지? 뒤집어서 자, 역수 해줬고 부등호도 바꿔줬어. 그래서 나 부등호 바꾸는 거 안 까먹고 잘했다 하고 여기서 끝내버리면 K가 이거 어떤 숫자가 될 가능성 다 열려 있어요. 음수까지 다 열려 있잖아. K가 음수가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 라인이 여기 있겠어? 일로 아예 넘어가 버릴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적어도 얼마보다는 커야 돼? 0보다는 커야 되겠죠. 이렇게. 그치? 그리고 또 그래프를 보다 보면은 요런 생각도 들 수 있어요. 얘가 여기 있어도 교점이 하나지만 이게 쭉 내려와가지고 여기에 걸치면 어떻게 되지? 여기? 딱 X축에 걸치면? 그래도 교점이 몇 개가 돼? 한 개 아니야? 수렴하는 거는 만날까요? 안 만날까요? 안 만나요. 아무리 가도 안 만나니까 점근선이잖아. 그치? 그래서 이 초록색 라인이 정확히 0에 올 때도 교점이 하나가 생겨요. 근데 문제는 이 초록색 라인을 가리키는 식이 k분의 1이었잖아. 얘가 0이 될 수는 없죠. 그쵸? 그래서 그 지점은 지금 이 문제에서는 답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쪽에 이제 k분의 1이라고 꼭 나오지 않을 수 있잖아. 그냥 k라고 나올 수도 있잖아요. 똑같은 그래프에 대해서. 그죠? 그때는 k가 0이 되는 순간도 넣어줘야 되는 거죠. 교점 하나니까. 그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놓고 상수함수 움직이면서 교점 찾는 그런 유형입니다. 네. 뭐라고? 여기? 이거요? 뒤집었잖아, 얘를. K분의 1이었잖아, 위에는. 그치? 이거는 K니까 뒤집은 거죠. 역수 취하면서 부등호 뒤집은 거잖아. 그치? 맞죠? 자, 이렇게 답을 쓰시면 되겠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자, 여기는 이제 부등식의 증명인데 이건 일단 여러분 머릿속에 이제 요 개념이 들어가 있어야 돼. 여기 나와 있는 요 부등식을 일단 한쪽으로 싹 다 넘겨가지고 내가 요렇게 생긴
요렇게 생긴 부등식이 성립한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 그러니까 어떤 함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 재영아, 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보여주고 싶으면 우리는 이 녀석의 무슨 값을 찾으면 될까요? 자, 더 근본적인, 더 쉬운 질문이에요. 자, 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 그럼 너는 이 함수에 무슨 값만 딱 갖다 놓으면 될까? 예를 들어서 네가 네 평생 네 수학 점수는 내가 아무리 시험을 망쳐도 적어도 나는 40점은 넘었습니다 라는 걸 나한테 증명하고 싶어. 그럼 너는 네 평생의 수학 점수 중에 어떤 점수를 나한테 보여줘야 돼? 40점 넘은 점수를 다 보여줘야 돼? 네 수학 점수 중에 가장 어떤 걸? 아이씨. 아니 그렇잖아. 상식적으로 네가 아무리 못해도 40점이 넘어요 라는 걸 나한테 보여주고 싶으면은 네가 지금까지 봤던 모든 시험 중에 역대급으로 제일 못 본 시험지를 갖다 줘야지. 선생님 보세요. 이게 제일 못 본 건데 이것도 40점은 넘었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야? 다시 그러면 자 이거 국어의 영역이다. 자 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 그럼 너는 이 식에 뭘 찾아야 돼? 야, 네 시험지 중에 어떤 시험지 갖고 오라고? 그러니까 이 함수에 뭘 찾아야 되냐고요. 네 시험 점수 중에 제일 낮은 값이라고. 제일 낮은 값. 제일 낮은 값을 세 글자로 뭐라 그러냐. 그러니까 너는 이 함수에 뭘 찾아야 돼? 최소값을 찾아. 그래프가 막 이렇게 막 생겼어. 근데 이 그래프가 항상 0보다 크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 그럼 이런 데 값들이 필요해? 이런 값들이 필요해? 안 필요하다고. 이 그래프의 가장 낮은 값만 찾으면 된다고. 가장 낮은 값을 찾아서 그 값이 0보다 크다는 걸 보여주면 나머지는 다 큰 거잖아. 맞아? 이게 제일 기본적인 개념이라고요. 그래서 너는 이 그래프의 최소값을 찾는다라고 생각해야 돼. 자, 미분할게요. 미분해, 재영아. lnx 더하기 1 마이너스 1 없어지네요. 그죠? 이렇게 없어지니까 그냥 lnx네. lnx면은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 이렇게 생기겠죠. 그죠? 여기가 얼마인데? 응? x에 0을 넣을 수 있어요? lnx 값이 0이 되는 순간이 언제야? x가 1일 때지. 그죠? 당연히. 그리고 부호는 뭐에서 뭘로 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겠지. 그치? 자, 그럼 요 순간이 유일한 무슨 값이야? 무슨 값? 유일한 극값이야. 근데 극소값이야. 그럼 자동으로 뭐도 되니까? 최소값도 되니까 우리는 f1의 값을 확인하면 되는 거죠. f1의 값. 그럼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요 식에다 1 집어넣으면 0되죠. 그죠? 그죠? 요게 최소값인데 얘가 0이잖아. 최소값인데 얘가 0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를 만족을 하죠? 그러면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얘는 항상 성립한다라는 게 증명된 거죠. 그지? 자, 요게 약간 기본적인 형태고 그 옆에 있는 거는 조금 어려운데, 자, 항상 성립한다는 게 증명된 거고, 자, 옆에 있는 2번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자, 한쪽으로 넘기겠습니다. 좌변으로 다 넘겨서 sin x 마이너스 x 플러스 x 제곱이 0보다 크다라고 놓을게요. 그러면 얘를 fx라고 할게. 그러면
자, 재호야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돼? 사인 x 음, 마이너스 1 플러스 2 이렇게 되지.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 녀석의 그래프가 좀 상상이 되나요? 혹은 0 되는 순간이 잘 보이나요? 얼마 넣으면 0 될까 이거? 0 넣으면 0인데 우리는 지금 x가 0보다 큰 순간에서 찾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0 넣으면 0이다 말고 다른 지점이 보여요 안 보여요? 잘 안 보이지? 그럼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돼? 우리가 원하는 거는 아까처럼 우리가 원하는 거는 요 놈에서도 최소값을 원했잖아. 그럼 지금 얘도 얘의 최소값이 나는 궁금한 거거든. 그죠? 근데 f 프라임이 이렇게 생겼어. 그러니까 얘나 f 프라임이 이렇게 생기면 우리가 그 값을 구하기가 어렵잖아. 그죠? 그리고 얘 부호가 어떻게 변하는지도 잘 모르겠잖아. 그쵸? 그럴 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한 번 더 미분해가지고 이계도함수를 활용해 보는 건데, 자 여기서 한 번 더 미분하면 병준아 어떻게 되시기? 마이너스 사인 x 플러스 2가 되죠. 다행히 이계도함수는 단순해. 자, 뭐가 단순하냐면 이거는 x 자리에 뭘 집어넣어도 절대로 음수가 나올 수 없어요. 그죠? 맞죠? 사인 x 뭐 아무리 지지고 볶고 해봤자 마이너스 1이랑 0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 그지? 거기다 2를 더했기 때문에 이거는 항상 0보다 큽니다. 항상 0보다 커. 그러면 생각해봐. 이계도함수가 항상 0보다 크다는 것이 f 프라임, 그러니까 그냥 도함수에 대해서 뭘 얘기해 주는 걸까요? 응? 아 그거는 이계도함수가 원함수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고, 그치? 두 번 미분해가지고 0보다 크면 얘가 아래로 볼록이다. 그 맞아요. 맞는 말인데 여기서 요 길로 가면서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봐. fx가 있는데 f 프라임 x가 0보다 항상 커. 그러면 이거 fx가 어떻다는 뜻이야? 어? 0이요? 얘들아, 미분해가지고 0보다 크다는 게 가장 근본적인 의미가 뭐예요? 증가하고 있다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f 프라임이 0보다 크면 fx가 증가하고 있다는 거잖아. 그러면 f 더블 프라임이 0보다 크면 f 프라임이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 아닌가? 그럼 항상 0보다 크다는 얘기는 얘는 어떻다는 얘기야? 항상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치? 그래서 이 녀석이 무슨 함수냐? 이 녀석이 증가함수예요. 증가함수. 그런데 아까 전에 재우가 발견했죠? x가 0일 때는 얘가 0이라 그랬잖아. 물론 우리가 그 값을 사용할 순 없어. 하지만 x가 0일 때 0이니까 f 프라임 0이 0이라는 것과 그리고 f 프라임이 증가함수라는 사실을 같이 생각하면은, 그러면 f 프라임이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 아니야? 0,0 쓸 순 없지만 0,0을 지나가고요. 그리고 모양은 모르겠지만 이 이후로 계속 뭐만 해? 계속 증가만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그죠?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야. 그치? 그렇다면 f 프라임도 부호가 어떻단 얘기예요? 적어도 0 이후부터는 f 프라임도 다 부호가 뭐란 얘기야? 플러스 부호란 얘기지. 그치?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이게 오르락 내리락 한다 그러면 이제 얘기가 복잡해지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걸 지금 확인한 거예요. 그쵸? 그럼 얘도 계속 증가만 하고 있는 거니까 결국 그러면 이 녀석도 0 집어넣었을 때 제일 어떨까? 영 집어넣었을 때가 제일 작겠죠. 그러니까 x가 0보다 크면 0 집어넣었을 때보다는 무조건 크겠지. 그치? 그죠? 그래서 fx에다가 0 대입한 것을 확인해보면 0 집어넣으면 0이잖아. 그치? 그러면 x값이 0보다 클 때는 이거보다는 적어도 어떨까? 크다라고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요거이므로 x가 0보다 클 때 이때는 항상 fx가 0보다 크다가 성립한다라고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요거는 그냥 도함수만 가지고 확인하기 어려워가지고 이계도함수까지 동원해가지고 확인을 해야 되는 조금 복잡한 문제고요. 뭐라고? 뭐라고? 이건 도함수죠. 이계도함수의 그래프는 이게 이계도함수잖아. 그럼 이계도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기겠지. 사인의 그래프가 원래 이렇게 가는 데는 이렇게 뒤집혀 있겠지. 이렇게. 너무 이상하다. 이렇게 가야지. 아무튼 무조건 x축과는 만나지 않는 붕 떠 있는 모양이죠. 알겠니? 자, 다음 페이지 갑니다. 자, 다음 페이지는 역시 부등식의 활용인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요 녀석이 성립하도록 하는 k 값의 범위를 구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럼 요것도 당연히 좀 넘겨가지고 시작을 해야 되겠지. 그치? 어떻게 넘길까, 병준아? k만 혼자 놓고 요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게 만들려면 재영아, 이번에도 우리는 이 녀석의 무엇을 구해가지고 맞아, 이 녀석의 최소를 구해가지고 k라는 애가 얘 최소값보다 어떻게 만들면 돼? k가 더 작게 만들면 되지, 그치? 맞죠? 그러면 항상 성립하는 상황이 되겠죠. 맞지?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는 요 놈을 fx라고 놓고 fx의 최소값을 찾을 겁니다. 그럼 미분하면은 2의 x제곱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자, 얘가 그럼 0 되는 순간 찾을 거예요. 요게 0 되는 순간. 예진아, 요거 0 되는 순간이 얼마니? 아이고. 진짜. 알면 말을 해보아라. 애는 싫어서 어딨어. 뭐라고요? 재영이는 알죠? 진짜 알아요. 그치. 어? 너 뭐라고 말하려고 그랬어? 아니에요. 아니, 이게 0 되는 순간이면은 넘겨가지고 2의 x제곱이 2잖아요. 네. 그럼 이걸 x를 끌어내리려면 뭘 취해야 돼, 양변에? 네. ln을 취해야지. ln을 취하면 ln 취해지고 ln 취해지면 여기 x 내려오면 끝 아니야? 네. 근데 너 뭐라고 말하려고 그랬어? ln입니다. 그리고 얘는 당연히 2의 x제곱의 형태를 그대로 갖고 있으니까 증가하는 상태잖아요. 맞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여기서 ln 2에서 0이 되는, 그러니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순간이죠. 그럼 유일한 극값이고 거기가 극소니까 최소가 될 거란 말이지. 그래서 우리는 fln이를 구하면 되죠. fln이가 얼마냐? 여기다 집어넣는 거니까 2-2ln이가 되겠네. 그럼 재우야, k는 얘보다 어떠면 되는 거야? k는 얘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거죠, 그죠? 2-2ln 그러면은 k는 얘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작거나 같다, 이렇게. 그렇죠? 최소값을 구해가지고 생각한다라는 거는 옆에 문제랑 비슷하죠. 자, 이렇게 쓰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fx랑 gx가 따로따로 나와 있고, 자, x의 범위 제한돼 있고요. fx보다 gx가 더 크다가 성립하도록 하는 양수 a 값의 범위. 자, 일단 쓸게요. 요거 fx가 gx보다 크다. 요게 뭐냐면
루트 x가 a ln x보다 크다. 이렇게 되고, 그죠? 그럼 이제 한쪽으로 넘겨 놓을 거니까 루트 x 마이너스 a ln x 요게 0보다 크다.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우리는 요 루트 x 마이너스 a ln x 요 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건데, 자, 요 놈에 대해서 생각해 볼 건데, 요 놈을 그러면 지금 fg 있으니까 hx라고 할게요. 미분하겠습니다. 예한이가 한번 미분해 볼까요?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돼? 루트 2 루트 x분의 1 마이너스 x분의 a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요거는 2x로 통분할까요? 2x로 통분하면은 루트 x 마이너스 2a 이렇게 되겠네, 그죠? 자, 지금 상황은 x가 0보다 클 때라고 말을 해줬기 때문에 분모가 어때요? 분모가 0보다 큰 게 보장이 되는 상황이고, 그치? 그 다음에 분자는 지금 증가하고 있는 모양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분자가 0 되는 순간을 찾는다면 그 순간에서 얘는 요렇게 올라가고 있겠죠, 그죠? 여기가 얼마인지 지금 궁금한 거잖아, 그죠? 그래서 분자가 0 되는 순간을 찾겠습니다. 분자가 0 되는 순간. 그러면 루트 x 마이너스 2a가 0 되는 순간이니까 루트 x가 2a랑 같아지는 순간 제곱하면 x가 4a 제곱이 되는 순간이죠. 그쵸? 그러면은 4a 제곱이 되는 순간, 그 순간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넘어가는 유일한 극소값인 거지. 그죠? 그러면 재영아, x값이 4a 제곱일 때 hx는 무슨 값을 갖는다? 최소값을 갖는다. 그쵸? 최소값을 갖는다. 그러면 그 최소값이 0보다 어떻다는 걸 확인하면 되는 거야? 0보다 커야지. 그치? 그래야 항상 0보다 크다가 성립하는 거지. 맞죠? 자, 그래서 자 4a 제곱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h 4a 제곱 이렇게 하면 요거는 2a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ln 4a 제곱인데 요 놈이 0보다 크면 되겠네, 그지? 맞죠? 얘를 잘 계산하시면 됩니다. a가 어차피 양수기 때문에 a 한번 지워도 되죠, 그죠? a 한 번씩 지워도 돼. 양수인 걸 알고 있으니까 a로 한번 나눠주시고, 그 다음에 ln을 넘겨주면 ln 4a 제곱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여기서 어떻게 할래, 예진아? 네. 슬픈 일이 많네. 재호야, 여기서 어떻게 할래? 제곱을 빼요. 밖으로 빼요, 제곱. 그 2a 제곱의 제곱을 밖으로 뺀다고? 4a 제곱을 그렇게 해도 돼요? 2a 변수 2 밖으로 빼죠. 그럼 여기 4a 냅두고 여기만 2로 바꿔? 2a로 한다. 그러니까 여기 제곱을 뺄 거면은 여기도 이렇게 돼야 되죠? 네. 요렇게 하자는 얘기죠? 그 다음에 2로 나누고 1되고 ln 2a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이제 바꿔야 돼요. 어떻게 2a는 1의 2제곱 아니 미분을 할 줄 아는데 로그를 못 해가지고 틀리는 건 너무 슬프지 않니? 갑자기 기억이 안 나. 1이 뭐야? 1 ln이 2잖아. ln이 양쪽에 똑같이 ln이 있으면 지워버리면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쪽을 ln으로 바꿔. 1이라는 거를 ln2라고 할 수 있잖아. 그치? 그리고 ln이라고 하는 로그는 밑이 어쨌든 1보다 큰 로그니까 로그를 떼버려도 부동호 방향은 그대로죠. 그래서 떼버리면은 2 하고 여기가 2a가 되는 거니까 a는
2분의 2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a가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문제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0보다 크다까지 붙여가지고 a는 0보다 크고 2분의 2보다는 작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면 되죠. 그쵸? 네. ln 0은 없어요. 야, 로그 a에 b 이렇게 했을 때 요게 밑이고 요게 진수잖아. 그치? 이 밑과 진수가 되기 위한 조건이 있단 말이야. 밑은 0보다 커야 되고 1이면 안 돼요 라는 조건이 있고 진수는 0보다 커요 라는 조건이 있어요. 그럼 ln이라고 하는 거는 로그하고 밑에 2가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럼 이제 요 자리에 들어갈 게 뭐냐는 0보다는 큰 숫자가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치? 그리고 여기에 만약에 이제 1이 들어간다. 그건 얼마인 거고? 0인 거고. 그러니까 ln 1은 0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2가 들어간다. 그럼 밑과 진수가 똑같으니까 ln 2가 얼마인 거고? 1인 거고. 그치? 맞죠? 그리고 로그의 그래프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기잖아. 이렇게 생기잖아. 맞지? 그러니까 ln 0이라는 게 있는 거 없는 거야. 0을 대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프가 아무리 가도 안 만나잖아. y축하고. ln 0이라는 값은 없다고. 맞지? 0보다 큰 값만 낼 수 있다고 로그에는. 오케이? 그래. 그냥 뭉개고 넘어가는 것보다 물어봐. 자, 넘겨보겠습니다. 넘겨서 이제 마지막 내용이에요. 미분법의 마지막 내용인데 속도와 가속도라는 단원인데 요거 우리 복습 좀 해야죠. 자, 일단 요 단원에서는 제일 기본적인 조건이 위치를 나타내는 식입니다. 위치. 보통 위치를 x라는 문자로 나타내고 이것을 t에 관한 식으로 표현을 해요. 여기서의 t는 뭐지, 하나? 위치, 뭐 속도, 가속도 이런 거 나타낼 때 t는 뭐죠? 요 단원부터는 이제 주인공 문자가 x가 아니라 t로 바뀐다 그랬었잖아. 위치나 속도나 가속도는 다 무엇에 관한 식으로 표현돼야 될까? 시간입니다. 시간. 그쵸? t는 시간이에요. 자, 그래서 위치를 나타내는 식을 우리가 x라고 하고 그걸 ft라고 했을 때 속도를 나타내는 식은 자, v라는 문자를 쓰고요. ft를 뭐 한 거죠? t에 대해 미분한 거죠. 그쵸? f 프라임 t 뭐 또는 dv dx dt 이렇게도 쓸 수 있지. 그치? x를 t에 대해 미분했다. 자, 그 다음에 가속도. 예진아, 가속도는 어떤 문자를 쓰더라? 뭐야? 소문자 A 맞아요. 소문자 A를 쓰고요. 속도를 다시 한번 어떻게 한 거? 다시 한번 미분한 거죠. 더블 프라임 t라고 하고요. 또는 dv dt 이렇게 써도 되죠. 속도를 t에 대해 미분했다. 이렇게도 쓸 수 있고 또는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d 제곱 x 나누기 dt 제곱. 이것도 이 x를 t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하는 거야 라는 뜻으로 쓰는 기호예요. 쓰는 기호인데 제곱을 붙일 때 그러니까 분자에다가는 d제곱이라고 쓰는 거고 분모에다가는 dt에다 제곱을 붙이는 겁니다. 표기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아무튼 요건 우리가 수투에서 다 했던 거니까 알고 있죠. 자, 근데 여기서 속도 말고 속력 있죠. 속력. 속력은 어떻게 쓰더라? 아니. 속도와 속력의 차이가 뭘까? 방향. 속도는 크기와 방향을 모두 가지고 있어요. 벡터라고 해요. 벡터. 근데 속력은 뭘까요? 그냥 뭐만 있을까요? 거리만 크기만 있어요. 크기. 크기만 있어.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쪽에서 이쪽으로 1분당 뭐 3m의 속도로 갔어. 이렇게 가는 거랑 똑같은 속력으로 이렇게 가는 거랑 이게 속력은 똑같은 거예요. 일로 가든 속력이란 방향이 없으니까.
그치? 빠르기만 있는 거야. 근데 속도는 어떤 거야? 일로 가는 거랑 일로 가는 거는 정확하게 부호가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속력의 개념은 속도에다 뭐 한 거다? 속도에서 그냥 부호를 없애버린 거야. 방향이 없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속력은 속도에다 절대값 씌운 거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거랑 비슷한 개념이 뭐가 있냐면 가속도의 크기가 있습니다. 가속도의 크기라는 개념도 속도가 속력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속도가 갖고 있는 방향을 없애면 돼요. 요렇게 해주면 그게 가속도의 크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쵸? 이것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개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얘기한 것은 어디에서의 운동이냐면 지금 요만큼은 어디에서의 운동이냐면 평면에서의 아니 직선에서의 운동이에요. 직선에서의 운동을 할 때 그때 위치, 속도, 가속도의 개념이고 이제 우리는 직선 말고 평면에서의 운동도 나와요. 평면에서의 운동. 자, 평면에서의 운동이면 직선에서는 방향이 이쪽 아니면 이쪽이잖아. 1차원적인 운동이었단 말이야. 근데 평면에서는 이제 X축과 Y축이 있잖아. 그죠? 그래서 평면에서는 방향을 가리키는 요소가 두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자, 평면에서의 운동으로 가게 되면 평면에서의 운동 이때는 자, 점 P의 좌표를 x, y라고 하고 x를 ft, y를 gt 이런 식으로 이제 두 가지 변수가 같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는 위치를 나타내는 식은 요거 자체가 위치입니다. 위치는 그냥 x는 f'(t) 아니 ft, y는 gt 이렇게 쓰면 되는데 속도를 나타내는 식은 그럼 두 가지 변수가 다 어떻게 돼야 될까? 각각 다 누구에 대해서? t에 대해 미분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dx dt 해서 f'(t), dy dt 해서 g'(t) 이렇게 각각 t에 대해서 한 번씩 미분된 이렇게 생긴 요 좌표 있죠? 이렇게 순서상 요게 그대로 속도가 되는 거예요. 위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순서상의 개념을 보시면 됩니다. 위치. 그 다음에 가속도 똑같아. 두 가지 변수가 모두 다 t에 대해서 다시 한번 미분이 들어가면서 자 요렇게 되고요. 요거는 f'(t), 여기도 d제곱 y dt제곱 g'(t) 요렇게 두 번 미분이 들어가면 가속도가 된다. 근데 여기서 이제 좀 헷갈릴 수 있는 게 뭐 이거는 그냥 x 혼자가 아니라 x, y 두 개구나 이렇게만 받아들이면 되는데 여기서 속력을 물어보면 좀 헷갈립니다. 아까 속력은 속도에다가 절대값이라 그랬잖아. 그지? 그러면 요런 좌표의 개념에다가 절대값을 씌운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자, 속력의 개념은 좌표 평면에서는 이렇게 됩니다. 원점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뭐 0,0에서부터 뭐 a, b까지 요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할 때 요렇게 구하잖아.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요렇게 구하잖아요. 그쵸? 그런 느낌으로 요 속도를 나타내는 좌표 그것을 요렇게 루트 안에다가 제곱해가지고 더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아까랑 마찬가지로 가속도의 크기를 나타내는 식을 구해라. 그러면 똑같이 하면 돼요. 이것도 자 f''t를 제곱한 거 플러스 g''t를 제곱한 거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쵸?
그래서 이런 개념은 우리가 기본적인 개념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럼 이제 필수 예제 28번 한번 볼게요. 선생님, 이게 가속력이라는 말은 다른 거예요. 뭐라고? 가속력. 가속력이라는 말은 안 씁니다. 가속력이라는 말은 왜 안 쓸까? 아무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가속도의 크기라고 그냥 얘기해요. 그리고 자, 여기 그래서 28번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되게 쉬워. 그냥 우리가 이렇게 x 위치를 나타내는 식이 나와 있으니까 t가 2인 순간에서의 전피의 속도와 가속도를 구하라 그랬잖아. 그럼 한 번 미분 때리면 v가 나오겠죠? v가 2의 t제곱 플러스 2t. 또 한 번 미분 때리면 가속도가 나오겠죠? 그럼 2의 t제곱 플러스 2. 그지? 그렇게 미분해준 다음에 t가 2인 순간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자, 여기다가 이제 t 자리에다가 2 집어넣어주면은 2제곱 플러스 4 이렇게 나올 거고, 자, 여기다가 t 자리에다가 2 집어넣어주면은 2제곱 플러스 2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요게 속도, 요게 가속도. 이게 답이죠. 그죠? 매우 간단하게 풀 수 있고 재영이 할 수 있겠죠? 자, 다음 페이지로 가면 요게 이제 평면 운동입니다. 평면 운동. 자,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위치를 나타내는 식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t 마이너스 코사인 2t, t 마이너스 사인 2t. 자, 요게 지금 위치를 나타내는 식이에요. 그러면은 요 식을 각각 t에 대해 한 번씩 미분하면 속도가 되는 거고, 각각 또 t에 대해 한 번씩 미분하면 가속도가 되는 거라 그랬잖아. 자, 그래서 한 번 미분하면 얘 하나 뭐가 될까? 1 마이너스야? 코사인 미분하는 거잖아. 아, 아래 거 같습니다. 1 플러스 2 사인 2t. 1 플러스 2 사인 2t가 되는 거고, 뒤에는 1 마이너스 2 코사인. 그치, 1 마이너스 2 코사인 2t 이렇게 되겠지, 그치? 자, 그 다음에 가속도 한 번 더 미분하면은 4 사인 4 코사인 2t, 요거는 4 사인 2t. 그렇지, 4 사인 2t 이렇게 되겠죠, 그죠? 요렇게. 그래서 딱 구해놓고 그 다음에 1번 질문은 t가 2분의 파이일 때 속도와 속력 그랬으니까, 자, 2분의 파이를 여기다 집어넣을까요? 여기다 집어넣으면 재우야, 여기 t 자리에 2분의 파이 들어가면은 요거 얼마 될까? 1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t 자리에 2분의 파이 들어가면은 3 되겠지. 그러면 속도는 1,3이라고 볼 수 있겠지. 그 다음에 그때 속력, 그러면 속력 여기다가 절대값 씌운 건데, 아까 전에 속력은 어떻게 계산하라 그랬지? 요것을 그치 루트 한 다음에 제곱 더하라 그랬죠? 그럼 루트 10 요것이 이제 속력이 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가속도 나타내는 식 요거니까 거기다 이제 4분의 파이를 집어넣으세요 그랬죠? 그럼 여기 t 자리에 4분의 파이 들어가면 재영아 코사인 2분의 파이, 코사인 2분의 파이. 코사인 2분의 파이. 코사인 그래프가 머릿속에 그려지니? 이제 그리게 재영아, 이 모르나 이거? 코사인 2분의 파이. 야, 여기가 2파이 아니냐? 여기가 파이 아니냐?
그럼 사인 2분의 파이는요? 그러면 앞에 4 있으니까 요게 가속도라고 쓰면 돼요. 그러면 가속도의 크기라 그러면 또 아까처럼 루트 해가지고 더하는 거잖아, 그지? 근데 어차피 하나가 0이기 때문에 루트 해서 제곱해서 더하면 얼마 나올까요? 이렇게 하라는 얘기잖아, 이렇게 하라는 얘기잖아. 그럼 그냥 4가 되겠죠? 맞죠? 네, 그래서 요게 1번 답이고 요게 2번 답이다.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프린트는 끝이고 목요일부터는 얘들아 그 개념원리 다시 들고 오시면 돼요. 개념원리하고 RPM 알겠죠? 개념원리 RPM 다시 들고 오시고 요 프린트는 목요일 날까지 밑에 있는 문제들 싹 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요게 그대로 지금 개념원리 쪽수니까 214쪽까지는 마무리를 해서 목요일부터는 개념원리 책으로 적분법 들어가 보겠습니다. 경준이는 지금 학교에서 어디 나가요? 저희 기억나는 칸젠트 미그라고 배웠죠. 탄젠트 미분. 수업 도중했어요. 어? 수업 도중했어요. 수업을 뭐 했다고?